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미분계수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도함수부터 할 건데 책의 순서가 약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거 먼저 4강에 있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도함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생각해보면 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고요. 얘를 극한본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만들었다고.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계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약간 귀찮은 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간단하게 산수하는 방법을 곧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시 정의대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얘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둘 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용어는 뭐냐면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 가능. 미분 가능성 또는 미분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누구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그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둘이. 근데 이 미분 계수라는 건 우리 어제도 했고 제가 지금 칠판에도 썼지만 미분 계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거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은 값이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평균 변화율에 극한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의 좌극한과 이거 지금 평균 변화율인데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랑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얘네 둘이 같은 값이더라 라는 말이라고요. 어쨌든 무언가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식으로 써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좌극한이라는 건 그냥 x가 a-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fx 빼기 fa x-a 얘가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고요. x가 a 플러스일 때 fx 빼기 fa x-a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에서 보자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요 점을 a라고 봤을 때 얘는 x가 a보다 좀 작대요. x가 a의 왼쪽 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 미분계수 설명하면서 그냥 a를 두고 x가 다가간다고 했지만 이 x는 여기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다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파란색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a보다 더 왼쪽 편에서부터 다가온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요 x가 점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점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누구한테 가까워져 가냐면 즉 누가 되어 가냐 하면 누구의 기울기와 거의 같아질 거냐 하면 a라는 점에서의 뭐야 이거 왜 이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파란색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노란색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비슷한 걸로 얘를 빨간 걸로 표시를 좀 해보면 얘는 x가 a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온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x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럼 이 빨간색의 평균 변화율도 점점점 노란색이 되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선 왼쪽 편에서의 극한, 오른쪽에서의 극한, 이 둘이 어차피 노란색이 되어 간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이거 이제
평균 변화율에 자극한, 평균 변화율에 우극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책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요걸 우미분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것의 좌극한이어서 그냥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 둘이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좌미분계수를 찾으러 가는 중인 거고 빨간색이 우미분계수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다 노란색 기울기가 되어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다르게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다고 보면 좀 격하게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다고 보고 여기를 A라고 보면 얘는 좌미분계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서 왠지 이게 노란 걸로 할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 갈 것 같죠. 극한이라는 건 말했지만 추세 같은 거야. 이렇게 요 A 오른쪽이 없다고 보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왠지 노란색일 것 같잖아요. 그죠? 우미분계수 오른쪽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얘가 될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고 보면 왼쪽이 없다고 보면 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선 얘 A라는 점에 도착해 보면 접선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둘이 어느 쪽을 가르느냐에 따라서 노란색 기울기가 지금 얘랑 둘이 서로 완전 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얘네 둘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보통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첨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책에는 좀 한자를 써서 뾰족한 점이다 라고 해서 첨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냥 다항함수 그래프는 이런 거 없죠. 2차 곡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뭐 3차 4차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다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스무스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다 미분 가능한 점들이에요. 얘도 요 점은 미분 불가능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점들은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미분 가능하구나.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면 미분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했지만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봤을 때와 이렇게 가리고 봤을 때 A라는 점에서 어떤 접선이 그어질지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될지를 예상해 봤을 때 얘는 둘이 같게 생겼을 거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얘 미분 가능한 거고 요 점에선 미분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말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미분 가능하냐 하지 않냐도 역시나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요 뾰족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지만 이거 옆에 있는 이런 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요 보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죠? 좌미분계수도 우미분계수도 딱 이쪽인가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냐 하지 않냐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지면 미분 가능한 점, 뾰족하게 생겼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하자면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따져서 미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맞긴 한데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누가 있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냐는 걸 물어보는 중이잖아요. 맨 위에 써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얘는 함수 극한에서 우리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x가 a로 간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먼저 해보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거든요. 0분의 0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뭐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것의 값이 존재해야 하는데 f'a로 말한 것처럼 분모는 그냥 완전 딱 빵이에요. 이거 뭐 오해할 거 없이 빵이라고. 얘는요 숫자겠죠?
분모가 0이 됐는데 분수직 전체가 어떤 값에 수렴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다시 이게 지금 분수식의 형태에서 분모가 0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수렴했다는 건 분자도 똑같이 0이 됐을 거야 라는 말이라고요. 아니 뭐 그냥 A 대입하면 FA 빼기 FA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자만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0분의 0이 되거든요. 근데 x가 a로 간대. 실제로 x가 a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a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요 x는 요 x니까 얘는 이제 점점 a에 가까워지겠죠. 여기는 a거든요. 이건 그냥 숫자예요. x랑 상관없는 숫자. 그러니까 요 리미트란 녀석은 얘한테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얘는 그냥 숫자라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요 fa란 녀석만 우변으로 딱 넘길 거예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는 fa다.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 거라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데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같대요. 뭐다?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a로 갈 때 극한값, a일 때 함수값 그 둘이 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같아야 분자가 0이 될 수 있고 분자가 0이 되어야 0분의 0이니까 뭔가 이게 극한값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연속 먼저 만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보는 거지 연속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차피 꽝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미분 가능한지를 조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문제에서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x가 1일 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뭐 문제에서 다르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미분 가능성보다 사실은 연속성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연속성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즉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은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같다면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 뒤에 같은지를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얘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나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의 제목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책에는 없지만 RPM이나 정석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함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보면 이 안에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인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도 아닌데 미분 가능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연속인 녀석들 중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가능하대라는 말은 연속이라는 걸 당연히 포함한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니까 하나만 보고 가면 59번인데요. 칠판은 지워도 되겠죠? (59번) 보시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첫 번째로 연속성 먼저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미분 가능성 보는 거예요. 공간이 많아서 서술형 쓰듯이 그냥 차근차근 써봅시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된 건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연속성을 조사하겠다는 건 x가 1-1 때 fx하고 x가 1 플러스일 때 fx하고 f1하고 요거 세 개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1-1 때 fx는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위에 게 들어가야겠죠? 이건 ax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해보면 얘는 a다 이런 극한값이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로 우극한을 살펴보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fx 자리엔 누가 들어갈 거냐면
bx-2 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b-2다 이렇게 되고요. f1은 딱 1을 대입한다는 거니까 그냥 밑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2입니다. 그래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둘이 같아요. 어쨌든 연속을 만족해야 미분 가능성 보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하고 둘이 같다는 이야기구나. a랑 b-2는 둘이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만족해야 연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건 이제 드디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건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보는 거였다고요. 리미트 x가 1-1 때 x-1분의 fx 빼기 f1. 이게 여기 방향이 없으면 이게 미분계수잖아요. 그죠? 미분계수 정의. 근데 좌미분계수를 보겠다는 거니까 이제 1-인 거 하고 1+인 거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얘랑 둘이 같은 값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계속 가보면 x가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분모야 뭐 그냥 x-1이니까 됐고, 분자에 보면 1보다 작을 때 fx는 누구였냐 하면 ax 3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ax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f1은 누구냐 하면 여기다 1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b-2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여기다 b-2를 넣으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기 약간 불편하게 생겼죠. 근데 어차피 b-2나 a나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야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원래 f1이라는 건 b-2지만 그 b-2나 a나 같아야 하니까 여기다가 b-2 대신에 a를 쓰자고요. 그래야 뭔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러면 a로 뽑아내면 x세제곱 빼기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되고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보이죠?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그리고 1 마저 대입해 보면 a에 3이네요. 그래서 3a더라 라는 게 되고요. 우미분계수는 x가 1+1 때 분모는 역시나 x-1로 가만히 있고 분자의 fx는 bx 빼기 2죠. 그리고 여기서 f1은 그냥 b-2를 갖다 씁시다. 일부러 a랑 b랑 좀 몰아 넣으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해서 보면 요 2하고 요 2는 알아서 없어지니까 bx 빼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1로 갈 때 b로 묶으면 x 빼기 1, 분모는 원래 x 빼기 1. 그래서 x-1로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뭐 더 이상 x 없으니까 남는 건 누구다? b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하더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식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와 b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a는 1, b는 3이다 이렇게 찾으시겠죠. 그래서 서술형 내기 또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특히나 뭐 오늘 이따 도함수 배우고 미분법 배우고 나서 보면 좀 다른 단서가 달린 문제들도 볼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주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해설은 한참이에요. 이렇게 시간 때우기 좋죠. 채점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이걸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 방법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정의 가지고 푸는 것에 좀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60번은 보면 그래프가 아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렇게 해도 보이죠? 위에 뭐 쓰고 있는 게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봅시다. -1과 7 사이에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fx 그래프를 먼저 좀 쳐다보면 -1은 구멍이 뚫렸네요. 출발해서 이렇게 볼록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구멍 뚫리고 여기 점 찍히고 내려오고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올라갑니다. 밑에 있는 거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보자고요. 일단 fx 요 구간에서 불연속인 점은 몇 개다? 불연속인 점은 몇 개다? 두 개다. 어디? x가 3, x가 5. x가 3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 그죠? 5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극한값이 없다. 함수값은 있어요.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둘이 같냐 다르냐 얘기 아니라고요.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다?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다. 3개다. 자, 불연속이었던 점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3하고 5에서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두 점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연속되어야 뭐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니까. 그럼 그거 외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라고? x 1일 때라고요. 뾰족하게 생긴 점. 그죠? 요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더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점은 다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미분 계수가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였거든요. 접선을 그을 수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접선을 그을 수 없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접선 그어봐 라고 하면 뭐 접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한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얘도? 몇 개를 그을 수 있는 거야? 무한히 그을 수 있겠지.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수도 없이 그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 그어질 거야 라고 딱 하나로 지정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 이게 대소관계가 역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에 있던 게 계속 위에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어진다고 보면 안 바뀌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직선을 긋는다고 치면 너무나 많이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접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야 접선 그어봐 라고 하면 못 긋는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접선을 긋는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끄트머리에 와서 이게 낭떠러진데 여기다가 저 선을 어떻게 그을 거야? 이렇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점이 3개나 있더라.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3개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군데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 외에 1, 2, 3, 4, 5번 보시면 1번에 F'2를 물어봤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X좌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좌표 2는 여기쯤 있을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인 양수가 되는 게 맞고요. 불연속점 2개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3번 F'X가 0인 점이 3개네요. F'X가 0인 점은 여기 하나 0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0이 있겠죠. 그 외에 0인 점은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긴 F'X가 0인 점이 아니에요. 없는 점이야. 얘도 없는 점이고요. 이런 것도 없는 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2개만 존재할 거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 3개다 했죠. 불연속점 2개에다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까지 해서 3개고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5번이었죠. 얘가 불연속인 이유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다음 이제 앞으로 가서 나와 있는 얘기는 도함수라는 건데 제가 어제처럼 목차를 좀 써놓고 할 걸 그랬네요. 화면에선 잘리겠지만 우리 어제 평균 변화율 이야기했고 미분계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이야기한 게 미분 가능이라는 걸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함수 미분법까지 얘기할 거고요.
목표는 요거까지 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거까지 이야기했고요. 도함수하고 미분법 이야기를 할 텐데 도함수라는 건 미분계수랑은 매우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자, 제가 또 비교하려고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를 두 개를 동시에 써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미분계수라는 건 f'a였고요. 얘는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x-a 또는 h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h 빼기 fa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미분계수고요.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보통 f'x라고 쓰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뜸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거 왜 하는 건지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일단 이 미분계수라는 거랑 도함수라는 거의 차이를 보면 미분계수는 f'a예요. 도함수라는 건 f'x거든요.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숫자예요. 미분계수. f'a예요. a라는 숫자. 도함수는 수가 아니고요. 함수예요. 함수예요. 즉 x가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x에 관한 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f'a거든요.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란 이야기인데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 그을 수 없으면 우린 미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을 수 있다는 건 얘가 어떤 숫자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건 숫자라면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인데 제가 어제 맨 처음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한 명 떨어뜨릴 거고 여기가 종착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낼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뻥도 아니고 안 뻥도 아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를 얘기하려고 미분계수를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너 떨어지는 지점에서 경사가 이만큼이야 라고 설명이 끝나면 안 되죠. 가면 갈수록 점점 완만해지다가 정상을 찍고 다시 약간 내리막이 돼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도착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말로 묘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요 점에서는 경사가 요 정도인데 요 점 정도 가면 이렇게 되고 요 점 정도 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쯤 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데 이걸 이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이런 짓들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부드럽게 그린 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얘기인 거지. 함수값도 여러 개 찾으셔야 되고요. 미분계수도 여러 개 찾아야 돼요. 함수값 여러 개 찾는 거에 그렇다 치는데 이걸 여러 번 해야 된다고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거지. 한두 개만 해봐도 귀찮은데 저걸 10개, 20개씩 하려면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어요. 해보면. 약간 안 믿는 표정이어서 몇 개만 빨리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야. 아주 간단한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 f'0 너무 쉬우니까 1 찾아보고 f'2도 찾고 f'3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찾는 방법은 얘 가지고 찾으면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설명하겠지만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좀 더 불편한 거 가지고.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 빼기 f1 나누기 h. 괜찮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h가 0으로 갈 때 이거 후딱 쓰고 지울 거예요. 1 더하기 h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고 h로 나눌 건데 그러면 안 잘리죠 아직? 0으로 갈 때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1 빼기 1 날아가고 h 약분해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할 건데 화면 잘리는데 0으로 갈 때 h 더하기 2예요. 0을 대입하면 2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은 h가 0으로 갈 때 f2 더하기 h 빼기 f2 나누기 h 이렇게 생겼어요. h가 0으로 갈 때 2 더하기 h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걸 h로 나눌 거고 저 좁아서 그냥 빨리 합시다. 2의 제곱 날아가겠죠? 4h랑 h제곱이에요. h로 약분할 겁니다. 그럼 4 더하기 h가 남을 거예요. 0 대입할 거니까 4 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f'3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팔 아파서 넘어갑니다. 3 더하기 h제곱 빼기 2의 3이죠. 3의 제곱 나누기 h 3의 제곱은 날아가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6h 더하기 h제곱 약분할 거니까 6 더하기 h 해서 6이거든요. 잘 안 보이네. f'4를 하시면 이 짓을 계속 할 건데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숫자 1, 2, 3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f'4를 생각해 봐요. 4 더하기 h 빼기 f4 하겠죠? 그럼 요거 4로 바꾸면 되고 요거 4로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 4 더하기 h의 제곱이었으니까 4의 제곱은 날아갈 거고 8h 더하기 h제곱 8 더하기 h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무한히 계속 하고 있자니 약간 내가 노예 같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맨날 똑같은 거 1, 2, 3 숫자만 바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 하나 딱 박아놓고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별 더하기 h 빼기 f 별 나누기 h 계산해보면 h가 0으로 가요. 별 더하기 h의 제곱에서 별의 제곱을 빼고요. 이상하게 팔이 아프지? 별 제곱은 없어지고요. 남는 건 2별 h 더하기 h제곱. h를 약분되면 2별 더하기 h. 0 대입할 거니까 남는 건 2별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1, 2, 3을 집어넣기 전에 이제 집어넣는 거 대신에 일단 별을 집어넣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냈더니 2별이 돼버렸어. 그럼 요 별 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 맨 위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별 자리에다가 2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고 별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짓을 극한을 여러 번 할 게 아니라 이걸로 극한 한 번만 딱 해놓고 그 다음 요 별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어서 이걸로 찾으면 훨씬 편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미분계수를 찾는 것보단 그냥 요 식 하나 딱 찾아놓고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찾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설명하려고 별표를 쓴 거지 실제로는 여기다 x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2x가 되겠죠? 그 x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f'1, f'2, f'3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인 거지 다시. 이 f'x라는 건 그럼 원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 미분계수에서 온 건데 미분계수에 숫자 넣는 자리에 숫자 넣기 귀찮아서 x를 박아 넣은 거니까 미분계수에 a 들어가야 될 자리에 숫자 넣기 귀찮아서 그냥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요 녀석에는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약간 이상해지죠. x가 x로 갈 때 x 빼기 x 분의 f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쓸 수는 없고요. 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f'a를 여러 번 하기 귀찮아서 a 대신에 x를 쓴 거야. a 대신에 x를 쓴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산수한 결과가 나오지만 얘는 x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즉 함수가 되고 요 함수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그냥 f'a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말했지만 만약에 한 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분계수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아요. 심지어 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편해요. 그런데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 번만 계산해서 x에 관한 식을 나타내 놓고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 개의 미분계수를 빠르게 찾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걸 도함수라고 하고 책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미분계수를 a, fa라고 하는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이건 뭐 네. 이 f'x 도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x, fx 이건 손으로 이걸 한글로 씁시다. 얘는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이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일단 x라고 해놓고 기울기를 x에 관한 식으로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점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기울기를 먼저 찾아놓고 점을 대입해서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도함수라는 건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사실은 차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미리 한 번만 계산해 놓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도함수라는 건 얘기하기 전에 책에 보시면 그 몇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요 기호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도함수란 유도된 함수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 여러 번 찾기 귀찮아서 그래서 미리 유도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f'x는 써 있는 것처럼 원래는 f'a에 a가 들어갈 자리에 그냥 x를 집어넣어서 완성한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기호로 f'x라고 썼죠. 이건 f'a에 a 대신 x를 쓴 건데 요 프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미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이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한다, 미분한다. 미분하세요, 도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 자체가 미분했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 f'x라는 게 fx의 도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y 프라임. 보통 y는 fx를 쓰기 때문에 f'x면 y 프라임이랑도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뒤에 오는 요 기호들 있죠. 요 기호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비교는 이렇게만 해봅시다. 요 f'x라는 녀석이랑 dx분의 dfx라는 녀석이랑 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f'x,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라는 소리거든요. 약간 외교같이 들리는데 아까 했던 뭐 fx가 x제곱이야 이런 식들을 보면 어차피 x로만 이루어진 녀석이에요. 주인공이 x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f'x라는 건 뭐 그냥 미분했어 라는 소리인데 요 dx분의 dfx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dx라는 게 아주 작은 x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x를 주인공으로 해서 fx를 미분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똑같다고. 이건 그냥 미분한 거고요. 이건 x로 미분한 거야 라는 소리인데 어차피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를 미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호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식들도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누구로 미분했느냐,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거냐, 누구에 대한 변화율을 찾고 있는 거냐, 그걸 얘는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표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기호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보통 x에 관한 식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충분하고요. 미분 맨 끝에 가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로 가면 거기는 변수가 t예요. 시각에 따라서 뭐 길이가 달라지고 부피가 달라지고 하는 거라 거기서는 이제 요 기호를 제가 가끔 쓰긴 할 겁니다. t로 미분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 기호를 알아두시고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우리 어제 평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평균 변화의 정의는 뭐였냐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지.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었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델타 x 분의 델타 y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이었다고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 어떻게 했다고? 극한을 보냈다고요. 어떻게 극한을 보냈냐면 x 변화량이 0이 되게끔. 그랬더니 얘가 뭐 된 거라고? 미분계수 된 거라고요. 특정한 점이었으면 미분계수, 임의의 점이었으면 도함수. 그죠? 얘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dx분의 dy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 써 있는 dx분의 dy가 한국식 해석인데 델타도 d로 시작하잖아요. 요 d도 d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자 그런 거 써보시면 알지만 이건 대문자예요. 소문자 델타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됐고 어쨌든 이거 d거든요. 델타 x는 이만큼 떨어진 거, 델타 y는 이만큼 떨어진 거. 근데 극한을 보냈어요.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만큼 차이, 요만큼 차이. 그걸 dx분의 dy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아주 작은 y의 변화량 이란 뜻으로 dx분의 dy라고 해요. 근데 결국 그게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내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미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d가 뭐라고요? 아주 작은 변화량 이란 뜻이거든요. x의 아주 작은 변화량, y의 아주 작은 변화량 이란 소리인데 그래서 얘를 dx분의 dy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없다고. 좀 이상한 소리지만 마치 곱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y란 녀석이 있는데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도대체 얘는 얼마나 변하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변화량 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니까 순간적인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호는 누구로 미분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서 얘보다 좀 더 자세한 녀석이지만 우리한테는 과하다. 뭐 굳이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쓰는 주인공은 x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건 기호가 새로 나온 거라서 요 기호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 저거 얘가 이거 이야기한 건 뭐 더 깊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한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한 2분 전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함수라고 하는 건데 보면 여기 문제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함수 fx는 x제곱이래요.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한국말로 하면 fx가 x제곱일 때 미분하세요. f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표현해도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돼요. f'x는 누구였냐면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h가 0으로 갈 때 f가 누구냐면 괄호 안에 걸 제곱하래요. x 더하기 h를 제곱하래요. x를 제곱하래요. h로 나누래요. x제곱은 없어질 거고 2xh 더하기 h제곱 h로 나눌 거고요. 약분 되겠죠? 2x 더하기 h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2x 더하기 h 그리고 나서 h에 0 대입할 거니까 2x더라 라는 말이네요. 예상한 대로 x에 관한 식으로서 2x가 나오더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f'x는 2x다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데 역시나 이것도 귀찮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귀찮다는 거야. 어쨌든 극한이라는 건 처음 배워서 어려우니까 뭐 귀찮은지 안 귀찮은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 귀찮은 거잖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하래. 이 x 더하기 h의 5승 해봤어요? a 더하기 b의 5승 해봤냐고. 난 안 해봤어. 이걸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봐요. 이 x 5승인데 여기다 x 더하기 h를 집어넣어서 x 더하기 h 5승에서 x 5승을 뺄 거야. 그럼 h 5승도 있겠죠? 4승도 있어요. 3승도 있어요. 제곱도 있고 1차도 있어요. 이걸 하려고 보니 너무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도함수를 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조금만 더 잔머리에 굴려서 저 도함수를 좀 편하게 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 도함수라는 것도 맨날 하다 보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약간 깨달아서 미리 몇 가지를 좀 구해 놓자는 건데, 몇 가지도 아니지. 미리 하나를 좀 구해 두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x의 n승이라는 녀석이에요. 우리 아까 x 5승 보고 되게 기겁했는데, 요 x의 n승이라는 녀석을 미리 미분을 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알아두면 x의 5승이었다고? 그럼 요 n 자리에 5 대입해서 뭔가 또 만들어내면 되겠지. x의 6승이었으면 n 자리에 6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도함수를 미리 하나 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운 기호니까 씁시다. 이렇게 생긴 걸 먼저 해보자라고 한 거라고요. 이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의대로 가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의 n승에서 x의 n승을 빼고 분모에 h가 들어갑니다. 무섭게 생겼죠? x 더하기 h의 n승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다시 0을 대입할 거거든요. 아니 n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게 생긴 걸 본 적이 있어요.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 배웠다고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이거 이제 우리 보통 뭐 합차라고 하죠. a 빼기 b, a 더하기 b.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얘는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a 4승 빼기 b 4승은 인수분해하면, 물론 원래 이렇게 3개로 되는데 3개까지 안 하고요. a 마이너스 b에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물론 얘가 더 되긴 합니다만 멈출 거고요. a 5승 빼기 b 5승은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a 빼기 b에 팔이 아파서 a 3승 b a 제곱 b 제곱 a b 세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즉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라는 건 a 빼기 b가 하나 오고, 그 뒤로 a의 n-1승,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생겨요. 하나 줄고 하나 늘어요. 하나 줄고 하나 늘어요. 하나 줄고 하나 늘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b의 n-1승 딱 오고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을 거예요. 언젠가. 있어. 배운 적이 있다고. 있어. 그래서 요 분자에 있는, 없는데 있다니까 나를 의심하겠어? 여러분 뇌를 의심하세요. 네, 영어로 갈 때 분자 보면 뭐의 n승에서 뭐의 n승을 빼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오는 건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거, 그죠? a-b가 먼저 하나 오고요. 그 뒤로 누가 오냐면 이제 최고차가 n차여야 되니까 x 더하기 h에 n-1승이 와요. 그리고 나서 요거 좁아서 이제 지울게요. 한번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x 더하기 h가 하나 줄어들고 x가 하나 늘어요. 그리고 나서 x 더하기 h가 또 하나 줄어들고 x가 하나 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면 x 더하기 h가 한 개 남고 x가 n-2개, 그리고 x만 남을 때까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맨 처음엔 빼기지만 그 다음엔 이것만 왕창 있고 줄고 늘고 줄고 늘고 줄고 늘어서 결국 제일 뒤에 것만 다 남을 때까지. 어쨌든 마지막 차도 x n승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분모에는 허무하게 요 하나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전히 0분의 0 상태이긴 합니다. 분자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 녀석,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범위죠. xx 없어지면 h 하나 남아요. 요 h랑 요 h가 약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더 이상 0분의 0 꼴이 아닌 거지. 그래서 0을 대입해서 이제 산수하면 된다고요. h에다 0을 대입한대요. 이거 누구야? x의
n-1승이요. h에다 0을 대입한대요. 얘는 누군데? x에 n-2승 곱하기 x요. h에 0을 대입한대요. x에 n-3승 x제곱이에요. x에다가 xn-2승 xn-1승 싹 다 xn-1승이라는 겁니다. 몇 개다? 총 n개다.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거, 아까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을 때 기억하는지 봅시다. f'x 누구였냐면 e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이 ex가 만들어진 과정은 x의 제곱이래. 이 식에 따르자면 지금 n이 2인 상태거든요. n을 앞에다 곱하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었대요. n이 앞에 하나 곱해지고 지수가 하나 줄어서 얘가 요것을 미분한 도함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계산해 두겠다는 거야. 그럼 fx가 x 세제곱이야. f'x는 뭐란 이야기예요? n이 3이란 이야기니까 3이 앞에 하나 곱해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x의 n승을 미분하면 요 위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그 다음 요거 숫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n-1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있던 뭐였냐? x 5승이었나요? x 5승. 얘는 미분하면 뭐 될 거라고? x의 5승, 요 5가 앞으로 내려가서 개수가 되고 차수는 하나 줄어서 5x 4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걸 x 더하기 h의 5승에서 x 5승을 뺀 걸 쭉 전개하려고 달려드시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미리 해두면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n승이라는 걸 미분하면 얘가 되더라 이거.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은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예제만 봐도 앞에 이런 숫자들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럼 도대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지. 그냥 어디다 써야 되지? 자리가 약간 좁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울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미리 계산해 둔 것도 결국에는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첫날 했던 극한의 성질에 따르자면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뭘 곱하거나 분모 영위할 때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굳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실수배 하는 거, 뭐 2배하고 3배하고 뭐 마이너스 2배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더하기 빼기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x의 n승이란 녀석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는 건 위에서 한 건데, 그냥 x의 n승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이런 애들을 미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니 이 a라는 건 그냥 이 극한식 전체에다가 a를 곱한 것에 불과해요. a 곱하기 x의 n승이라는 건 여기다 a 곱하고 여기다 a 곱한다는 건데, 이 a는 리미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뒤에 거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a를 곱해도 된다고. 그죠?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 곱하기 n 곱하기 x n-1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헷갈리게 생겼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뭐 3, x의 5승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하면 뭐 된다는 이야기냐면 3은 그냥 실수배니까 3이고 요 5가 앞으로 내려가서 개수가 될 거라고요. 원래 있던 3이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수배 한 거니까 미분한 거에도 똑같이 실수배 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좁아. 그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거 등등등 전부 다 극한의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일단 먼저 더 얘기를 할게요. 너무 좁은데?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위에다 다시 씁시다. 얘를 살려주려다 보니까
칠판이 좁아. 아, 네, 그럼요. xn승이란 녀석은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지금 요걸 여기서 설명한 건 결국 실수배 하는 건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 해도 돼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fx란 녀석을 미분하면 그냥 a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실수배 해서 미분하세요인데 그건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 해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얘는 그냥 fx가 이렇게 생긴 경우를 특별하게 얘기한 건데 꼭 fx가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배 되어 있는 건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 해도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 fx랑 gx랑 더한 걸 미분하세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애도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분하세요라는 거거든요.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는 알아요. 3x제곱. 근데 거기에 실수배 2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3이 앞으로 내려와서 2랑 곱해지면 6 그리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뒤에 오는 녀석은 그냥 순서대로 빼기 x제곱은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써놓으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걸 일반화해서 식으로 쓰면 이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더하기로 연결된 거나 둘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냥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기나 빼기로 원래대로 연결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미분해보면 2번 해보자고요. f 프라임 x는 3x 4승이야. 미분하면 뭐 될 거냐면 4가 앞으로 내려가요. 12 차수 하나 줄어들고요. 요것도 3이 앞으로 내려가면 12 x제곱이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연결된다고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보면 이거죠. 2x 5승? 그러면 미분하면 10x 4승. 미분하면 요거 x라고 써있지만 요거 x의 1승이거든요. 1이 앞으로 내려가면 그냥 2겠네요. x의 0승 될 거야. x의 0승은 그냥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x는 미분하면 그냥 2가 된다고요. 2x는 미분하면 그냥 2가 돼요. x는 미분하면 그냥 1로 없어지는 1이거든요. 1. x의 1승이었으니까 1이 내려오고 0승으로 바뀌는 거라서 상수항은요.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다 끼워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숫자 2가 나와 있으니까 2를 미분하라고 했는데 요 2는 사실은 뭐냐면 x의 0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x의 0승은 1이니까. 이걸 미분하래요. 그럼 얘 뭐 된다고? 2 곱하기 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뭘 말하는 이야기야? x분의 0이라는 이야기예요. 0이라고. 그죠? 그래서 상수항을 미분하면 0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기다 끼워 넣으면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 식에다 끼워 넣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알아두시면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이런 종류의 다항함수들은 아주 간편하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편한 방법. 이걸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몇 개 좀 더 남았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시 보자면 이런 건데 미분계수 필요하다는 걸 어제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여러 개 하기를. 그래서 도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극한을 한 번만 계산해도 여러 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쉬운데 이 한 번 계산하는 것도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번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찾아낸 방법이 미분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인 거지. 미분하여라 그럼 당연히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가끔 문제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야, fx가 이건데 f'3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뭐 혼자 뿌듯하긴 하겠지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f'3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그게 f'3이에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거 f'3을 구하세요 그러면 f'x를 구해. 그리고 여기다 3을 대입한다고. 그게 f'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복잡한 함수 극한의 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함정은 뭐냐면 이게 미분법을 맨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아마 볼 일이 없을 텐데 볼 일이 없다고 하지만 가끔 막 무슨 무리식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리식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무리식이나 유리식은 수투 아니라 미적분에 가면 원래 제대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못 푸는 게 아니라 정의 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걸로. 우리가 미분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럼 난 미분 못하겠는데 이러고 손 놓을 게 아니고 미분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냥 도함수를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편하게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불편하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리고 그 미적분에 가서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뭐 아니면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걸 미분하는 것도 배우는데 혹시 가시면 이과로 거기서 그것들을 증명하는 방법 다 이거예요. 다 이거로 증명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중요도로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핵심에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이걸 편하게 하는 방법이고 편하게 해서 대부분 풀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 남들 다 틀리고 우리만 맞을 문제, 그런 문제는 이걸로 못 구한다고요. 이걸로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구하는 걸 알았으니까 까먹어도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녀석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했죠. 제가 선생님이라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낼 거예요. 많이 틀릴 거니까. 신나잖아요. 여기서 몇 개만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깐 쉽시다. 또 1시간이네. 그 몇 개들은 뭐냐면 자, 얘가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x의 n승을 미분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뭐 실수배 하는 거, 더하고 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곱하는 거 나누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은 미분하면 약간 이상해요. 이건 약간 이상해져요. 왠지 예상하기로는 더하거나 빼는 건 그냥 각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각자 미분해서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다면서 아니야. 니 졸아서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라고. 각자 미분해서 곱하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냥 옛날에 무슨 풍산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미분이라는 건 한번 하고 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식이 되거든요. n이 밑으로 내려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fx와 f'x의 차수를 비교해보면 항상 1차가 작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보자고요. 얘네 둘이 곱한 걸 미분할 건데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면 얘도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얘도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 둘을 곱하면 얘 입장에서 보면 차수가 2개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얘일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를 미분한 건 그냥 각자 미분해서 곱하면 돼가 아니라고. 그러면 차수가 갑자기 2개 줄어들어 보니까 여러 개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고. 그럼 도대체 곱한 걸 미분한 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겼어요. 증명은 이걸로 하는 건데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요. 느낌만 전달하자면 얘가 아닌 이유는 차수가 여러 개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이야. 하나만 줄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한 놈만 미분해야 돼. fx랑 gx랑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걸 미분한 거야. 뒤에 건 그냥 와야죠. 그래야 차수가 하나만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얘는 무슨 죄야? 뒤에 써있는 죄지 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엔 내가 미분할게. 넌 그냥 와. 하고 요거 둘을 더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차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만 줄어든다고. 그죠?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두 개짜리가 아니라 뭐 fx랑 gx랑 hx랑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그것도 그냥 합백커 미분 두 개는 그냥 오고 더하기 가운데 거만 미분 양쪽 건 그냥 오고 더하기 요거 그냥 오고 얘만 미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해가지고 더한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온다고. 그래야 하나만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논리적인 증명은 이걸로 하는 건데 뭐 각자 기본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파생돼서 끝난 줄 알았죠? 요거에 파생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 거예요. fx의 n승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 x의 n승이 아니고 어떤 식의 거듭제곱인 건데 이거는 풀었으면 fx 곱하기 fx 곱하기 fx 곱하기 이렇게 fx가 n개 곱해져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걸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미분한 결과는 뭐냐면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 n이 앞으로 내려가서 n 그리고 fx의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요. 그 뒤에 f'x를 하나 곱해요. 자, 어떤 식의 거듭제곱이면 마치 이 식 자체가 x인 것처럼 생각해서 일단 n 곱하기 x의 n-1승을 쓰는 건데 이건 x가 아니라 원래는 fx였거든요. 내가 편의상 x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냥 이게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fx 그걸 미분한 걸 밖에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위에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자 fx를 4개 정도를 곱했다고 보자고요. 원래는 n개겠지만 편의상 4개라고 봐요. 이렇게 4개 곱한 걸 미분했다고 치면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야. 첫 번째 건 f', f. 이것을 미분하면 이거 귀찮아서 x는 안 쓸게요. f', f 더하기 f, f', 더하기 f 더하기 f'.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해서 더하겠다는 건.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거 다 같은 거잖아요. f 3개랑 f' 하나. 그게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다고요. 4 fx가 3개 있고 f'x가 하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fx의 4승을 미분하면 4가 내려가고 fx의 3승이 돼요. 마치 이걸 커다란 x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대신에 얘가 그냥 x가 아니라 fx니까 이것을 미분한 걸 뒤에다 한 번 더 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이해는 요 정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역시나 이걸 증명하는 것도 이거로 하는 건데 여러분 기본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실제로 미분할 때 쓸 내용이고요. 고맙게도 자리가 좀 남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죠. 나누기 미분은 없습니다. 나누기 미분법이라는 건 안 배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미적분에 가시면 x가 분모에 들어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얘를 더하고 빼는 거라 얘는 이름이 없고요. 이거는 곱하는 건데 약간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있어요. 쓸데없이 곱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냥 곱하기로 연결된 걸 미분하는 방법이고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미분하는 건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 미분하는 건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건 미적분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문제를 막 풀다가 미분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분모에 x가 있으면 내가 잘못 풀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배우니까요. 약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된다고요. 정말 내가 한 2만 번 풀었는데 안 없어져. 그렇다면 미분법으로 못 푸는 거고 이걸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분모에 미지수 x가 남아있으면 이건 우리 범위가 아닌데 왜 나왔지? 라고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졸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우고 다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안 배웁니다. 나누는 건 배우지 않으니까 고맙게도.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가 미분법에 나오는 거고요. 책에 있는 것만 빨리 보고 눈으로만 빨리 보고 갑시다. 요거 3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미분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있는 건데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이거는 아까 뭐 숫자 2 같은 거 미분하면 0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분하면 0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n차식 미분하면 n-1차식이 된다. x의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니까 차수 하나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실수배 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상수가 튀어나온다. k 곱하기 fx를 미분하라는 건 k 밖으로 끄집어내서 fx부터 미분하고 그 다음에 k 곱해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더하기 빼기는 그냥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더하고 빼서 미분하라는 건 그냥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빼라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거고요. 5번 합성함수 미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 약간 킵해 두시고요. 6번에 곱미분이라고 되어 있죠. F랑 G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미분한 다음에 더한다고요. 이렇게 한 놈만 미분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합성함수 미분은 제가 마지막에 쓴 이거 있죠. fx의 n승 거듭제곱.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보시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는 지금 얘가 써 있는 거야. 오른쪽에 예시로 써 있는 건 이거인 거지. fx의 n승. 이걸 미분하면 n 곱하기 fx의 n-1승에다가 f'x를 곱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곱미분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시로 얘가 들어있는 건데 실제로 합성함수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fgx 이런 거 미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여기서는 미적분에 가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fx라는 녀석이랑 x의 n승이라는 녀석이랑 둘이 합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예시 정도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칠판에 쓴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미분법이라는 거고요. 뒤에 38페이지 뭐 이런 데 보시면 39페이지 문제 몇 개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요. 41페이지까지 좀 풀어보시면, 41페이지는 저랑 같이 했네요. 37, 38, 39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 풀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같이 다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